서울시 서초구 내곡동 374번지 일대. 대한민국 가구단지 1호로 불리우는 헌인가구단지. 가구단지 내 점포 및 공장 70% 정도가 철거된 채 방치되어 있다. 한 40에서 30%가 지금 살아있는 상태고, 이제 한 60%가 이제 그때 당시에 이제 철거를 당한 상태죠. 2008년 8월 24일 이후로 그대로예요. 공사 같은 게 전혀 진행도 안 되고 지금 이런 상태로 있는 거죠. 헌인가구단지에 개발바람이 분 것은 지난 2003년. 이곳의 개발 사업은 2008년 8월 1,500명의 용역을 투입해 80여 곳의 점포와 공장을 철거하고 그곳의 세입자들을 쫓아낸 이후 그대로 멈춰버렸다. 97년부터 이곳에서 가구점을 하던 강경일 씨도 그때 철거를 당했다. 그리고 여기가 이제 제가 했던 가게 자리예요. 슬프게도. 지금 보시면은 여기 이 황토색으로 지금 칠해져 있는 부분들 있잖아요. 저 부분을 내가 손수 다 저희 직원들하고 칠을 해가면서 이제 가게를 꾸몄던 곳이거든요. 근데 지금 저렇게 벽만 남아 있어요. 다 이게 지금 철거된 상태에서. 진짜 황폐하고 저 벽을 볼 때마다 진짜 너무나도 속이 상하죠. 예. 부천시 중삼동. 한 10년 전부터 그 조합이 들어와서 이제 동의서 받기 시작하고 해서 했는데 2011년 12월까지 모든 공가 철거가 다 된 상황이고 지금 한 1년 정도는 또 이런 상태로 지역이 멈춰져 있는 상태. 김명희 씨는 이곳에 집과 가게가 함께 있었다. 우리 집은 정확히 여기 2호 골목이거든. 2호 골목에 들어가서 세 번째 집. 아, 여기가 지금 골목이에요? 여기가 원래 골목. 한 적도 없는데. 가게 있던 자리는 저기 트럭 바로 앞에 있죠? 코너에. 저희는 중국집. 아, 진짜? 중국집 하고 있었어요. 허허 벌판으로 남아버린 동네. 내일이라도 건물을 올릴 것처럼 요란스럽게 철거를 해댔지만 지금은 공짜 주차를 할 수 있는 공터가 되어버렸다. 지금은 이게 우리 지역이 다 차들의 주차장이 돼버렸어. 대형 차들 세울 데가 주차할 곳이 없다 보니까 요즘에는 우리 지역이 주차장이 돼버렸어요. 김포시 신곡동 사정도 마찬가지. 96년부터 떠돌던 개발 이야기는 2007년 본격화되었고 철거가 시작되었다. 하지만 2012년 8월 조합이 최종적으로 해체되면서 이 지역의 개발도 멈춰버렸다. 하지만 여기 여전히 사람이 살고 있다. 활기찼던 헌인마을에 개발바람이 분 건 지난 2003년. 내가 이쪽에 들어온 게 한 97, 8년 정도 이제 직장 생활 하면서 들어왔어요. 워낙 이제 입소문이 나 있는 가구 단지다 보니까 손님들도 진짜 많았고 장사들도 잘 되고 이제 그랬죠. 진짜 아주 개발이 된다고 하면서부터 이제 뭐 원인 모르게 이제 군데군데서 이제 화재들이 좀 발생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점점 장사들도 조금씩 덜 되고 이제 그러면서 이제 뭐 개발된다고 해가지고서 지금 이 상태까지 왔죠. 서초구가 자연 녹지 지역이었던 헌인마을을 주거 전용 지역으로 변경하면서 개발 사업은 본격화되기 시작했다. 그때가 2006년도쯤이죠? 네, 2006년도쯤에 이렇게 슬슬 이야기가 나오고 저희가 이제 철대일을 꾸린 게 2007년도 초에. 예. 인가는 언제?
인가는 왜 이래 좀 늦게 났죠? 그 중산동도 마찬가지예요. 사업 승인 나기 전에들 뭐 어차피 될 거라고 이제 가정하에 얘들은 이제 막 밀어붙이는 형식으로 진행을 하니까. 헌인마을의 개발은 사업 계획을 놓고 조합과 서울시 간의 의견이 좁혀지지 않아 2004년부터 계속적으로 지연되다 2009년이 되어서야 개발 계획이 수립되고 사업 시행 인가가 나게 된다. 보통의 개발 사업 과정은 이렇다. 지자체에서 도시개발 구역 지정을 하면 도시개발조합이 설립되고 지자체는 사업 시행자를 선정한다. 시행자가 선정되면 개발 계획을 수립하고 실시 계획인가, 고시의 과정을 거친 후 사업을 시행하게 된다. 공사가 시행되면 세입자에 대한 이주 대책을 수립하고 보상에 들어가게 되는 것이다. 하지만 헌인마을 같은 경우 사업 시행 인가가 나기도 전에 건물을 철거하고 세입자들을 내쫓기 시작했다. 이주 대책에 대한 이야기는 들어보지도 제대로 해보지도 못했다. 근데 해결할 의지들이 없는 거예요. 세입자에 대한 부분을 갖다가 배제해버린다고 나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똑같이 같이 함께 이주를 해서 이 단지를 다시 또 형성을 하고 싶기 때문에 이제 그런 부분들밖에 요청한 게 없는데, 요구한 것도 없는데, 저희도 뭐 보증금도 있었고, 하지만 뭐 10원 한 장 못 받고 지금 이렇게 길거리에 지금 쫓겨나 있는 것이죠. 근데 여기 지금 철거된 데도 있고 안 된 데도 있는데 뭘 기준으로 되거나 안 되거나. 이제 땅을 갖다 파는 쪽들은 다 철거를 당한 것이고, 지주들이. 예. 그래서 지금 아직 장사들을 하고 있거나 지금 살아있는 건물들은 지주들이 이제 아직 땅을 안 파는 곳입니다. 그때 당시에 이제 그 강제 집달 철거를 당했던 부분들이 88명이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점포하고 가게하고 이제 공장 쪽 분들하고 이제 같이, 그때 용역들이 너무 많이 와가지고 진짜 어떻게 진짜 하기도 버거운 그런 상태였고, 오던 차, 막 큰 차로 이제 물건들이 계속 나가는 거예요. 집달한 물건을 싣고 나가는 거죠. 사업 승인이 나기도 전에 철거를 진행할 정도로 빠르게 움직이던 헌인마을 개발은 왜 멈추게 된 걸까? 2006년 프로젝트 금융회사 우리강남 PFV가 설립된다. 이 회사는 삼부토건이 25.5%, 동양건설이 25.5%, 아르웬 42%, 우리투자증권이 5%의 지분을 소유하고 있다. 후에 우리강남 PFV는 헌인마을 도시개발조합의 시행 대행사로, 삼부토건과 동양건설은 헌인마을 개발의 시공사가 된다. 우리강남 PFV는 은행권으로부터 4천억 원에 달하는 PF 대출을 받아 헌인마을의 토지를 매입하기 시작한다. PF란 금융기관이 개발계획에 참여해 프로젝트의 수익성 등을 심사하고 프로젝트의 수익성을 담보로 장기간 대출이 이루어지는 방식이다. 60에서 90평형대의 고급 전원주택단지 조성이 우리강남 PFV가 헌인마을에 세운 개발계획이었다. 하지만 사업 성격을 놓고 서울시와 갈등을 빚으며 지연되다 2009년이 되어서야 개발계획이 수립된다. 지연되는 동안 헌인마을의 땅값은 평당 750만 원에서 800만 원이었던 것이 2배가 되어 약 1,400만 원이 되었다. 이렇게 땅값이 오르게 된 이유는 PF 대출의 이자가 지가에 반영된 것이었다. 게다가 부동산 경기 침체로 사업의 수익성 보장도 불투명해졌다. 급기야 2011년 시공사인 삼부토건과 동양건설 산업이 PF 대출 이자를 갚지 못해 부도 위기에 몰리게 된다. 삼부토건의 경우 7,500억의 신규 자금을 다시 PF 대출 받는 것으로 위기를 모면하고 헌인마을 개발 사업의 주도권을 잡게 된다. 하지만 여전히 헌인마을의 개발은 공사는 시작도 못한 채 땅값만 높이고 있는 상황이다.
저희가 철거 당하고 그 이후로도 되게 좀 활발했었어요. 그러니까 내부적으로 자기네들끼리는. 그래서 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진짜 한국의 비버리 기지를 짓겠다 해가지고서 막 청사진도 올라오고 막 그랬었거든요. 그런데 그 이후로 이제 뭐 그쪽에서도 뭐 내놓는 것도 없고 유야무야 그냥 계속 시간은 흐르고 움직임이 없이 시간이 흘러가는 게 제일 좀 힘들어요. 빨리 뭐 공사가 진행이 된다든지 뭐 움직임이 있었으면 좋겠는데 전혀 움직이지 않고 지금 몇 년, 지금 거의 4년이 넘도록 꼼짝을 안 하고 있으니까 이제 그 부분이 더 답답하죠. 그래서 지금 헌인마을에서 철거를 당한 세입자들 중 아직 남아있는 사람은 3사람뿐이다. 지금 여기는 뭐 어느 분 무슨 가게예요? 주차를 그냥 야야야 컵 안 먹을게. 저 개는 류지개예요. 응? 철대이? 얼마나 된 애예요? 우리 초창기 때 공작분이 한 마리 그래서 안 많이 파란 거 데려다가 키웠는데 이렇게 컸어. 아, 이름은 없어요? 메리예요, 메리. 메리? 왜? 흔한 이름을 가졌구나, 메리. 내려갑니다. 네. 막 반파된 거 이런 것도 좋죠, 그림. 그림이 좋아요. 그림이 좋다는 말이 나오세요, 지금. 아니, 저 위에 가면은 또 막 흉측한 것들 있거든. 흉측한 거 있어요? 네. 보여주세요. 반 정도 부셔진 거 막. 아. 아니, 근데 장사는 좀 되세요? 아 이제 장사한 지 이틀 됐어. 이틀 되셨어요? 2달 동안 보고 대형 쇼핑몰 이제 그런 거 이제 세운다고 이제. 지주들과 건설사, 금융권에 땅에 대한 이익을 쫓는 욕망 앞에 세입자들의 삶은 고려의 대상이 아니었다. 한 예로 이제 개인적으로 나만 봤을 때 삶의 청사진이 바뀌어버린 거예요. 미래라든지 모든 부분들이 그 순간에 이제 파괴가 되어버렸어요. 개발이 시작된 이후 삶의 터전을 잃어버렸고 개발이 멈춘 이후 삶의 시간도 멈춰져 버렸다. 답답해요. 그래서 지금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뭐 움직임이 있어야지 어떻게 뭐 시점도 만들어내고 뭐 풀어낼 수 있는 방법을 갖다가 만들어 보겠는데 뭐 꼼짝을 안 하고 있으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 삶에 막 공백기가 생겨버리는 그런 계속 이렇게 막 뭐라 그럴까 이렇게든 저렇게든 뭐냐 하루하루 그냥 굴러가면서 이렇게 살아왔다고 봤을 때 그게 그 시점부터 이게 딱 멈춰버리게 되니까 뭐 인생에 이제 구멍이 생긴 것 같은 붕 떠버리는 그 시점이 생기는 것 같아요. 지금 또 그 시점이 아직도 진행 중이고 기약이 없다는 게 좀 답답하죠. 김포시 신곡동. 이곳에서 8년째 공장을 운영하고 있는 조규승 씨. 원래 이제 시골 마을이었는데 김포 초입이 되다 보니까 이제 건물을 지어서 임대를 놓게 됐지. 그러다 보니까 한둘씩 모이다 보니까 이렇게 공장 단지가 됐는데 저런 건물들은 다 지금 우리 전에 동지들이 있다가 지금 탈퇴하고 좀 먹고 살기 바빠서 연대를 못 나오게 되니까 그런 사람들이 좀 다 저기 있던 비었던 건물들이고
신곡동 약 35만 평에 달하는 대지에 개발 이야기가 나돈 것은 2006년. 2008년 본격적으로 개발 사업이 시행되면서 지주들은 땅을 팔고 떠나고 토지 매입이 완료된 곳을 중심으로 철거가 시작됐고 마을은 점점 비어가기 시작했다. 이게 전형적인 지주들이 나간 집들이야. 이렇게 지주들이 이제 폐허가 되고, 여기 지금 여기 흙들이 다 쌓여있는 데는 다 건물이 있던 자리야. 그러니까 밤에는 무서워서 못 다닌다니까, 저기 여자들은. 여기서 2명이 자살했지. 여기서 한 명은 요 안에서 먹물 죽었고, 안쪽에서 한 명은 차를 저다 대고 연닭가스 마시 주고. 야, 우리 샷대 사무실에다가 옮겼어. 지금 여기 같은 경우는 지금 불이 나가지고 아주 처참하지 뭐. 다 늘어져 있고. 내가 여기 2005년도에 들어왔는데 한 1, 2년 지니까 뭐 재개발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그때만 아무것도 모르고 뭐 재개발이 되는 것 같다. 신곡지구 개발추진위원회 이렇게 해서 간판이 2개 정도 붙어 있었어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 사람들이 땅을 매입하러 다니는 사람들이었어요. 개발추진위원회라는 이름표를 단 사람들은 땅을 매입하고 다녔고 땅의 소유권이 이쪽에서 저쪽으로 옮겨 다니기를 몇 차례. 그 과정에서 땅값은 오르게 되었다. 그러다가 결국은 마지막에는 어떤 단위가 또 나왔냐면 통합추진위원회가 나왔어요. 통합추진위원회가 그 땅을 또 매입하게 된 거죠. 이게 1차지 3차잖아요. 다 각자의 이익금을 남기면서 팔았을 거니까. 그럼 통합추진위에서는 결국 새날 시행사 쪽에 또 다른 이익금을 남기고 또 팔았어요. 결국은 2번, 3번 넘어가면서 땅값은 자동으로 올라가는 거죠. 물론 결국 나중에는 다 소비자가 부담할 금액이지만 그 새날이 인수를 해서 개발한답시고 2008년도에 영역이 250명이 들어왔어요. 그렇게 공사를 시작하는 듯 했다. 그러나 시행사 새날은 부지가 넓은 탓에 시공사 선정에 어려움을 겪었고 결국 직접 시공에 뛰어들었으나 자금난으로 인해 2010년 최종 부도가 났다. 새날이 14군데 은행권으로부터 매입한 땅을 담보로 대출한 자금은 7,800억. 결국 2012년 8월경 조합마저 최종적으로 해체되어 현재는 개발이 멈춰 있는 상태다. 문제는 폐허가 된 이곳에서 아직도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다. 우리 게 많이 컸지? 뭐 하는 거예요? 나사 같은 거? 요 재료를 갖다가 이렇게 만들어. 구멍 꼭 테이프 치고 이렇게. 이건 씻지 마. 우리 공장에서 일하는 건 씻지 마. 예전에 랑 지금이랑 비교했을 때 공장 돌아가는 거나 수입이나 이런 거는 기계가 당장 차이가 나세요? 4대 없어졌잖아. 팔았으니까. 그러니까 다 기계에서 나니까 기계에 썼는데 어떻게? 재개발이 되면서 그래도 처음에 그 당시 경험치에서 얘기하자면은 그래 영업만 잘 되면 보상도 필요 없다. 빨리 나가면 되겠다. 어차피 뭐 재개발 안 돼도 어차피 이사할 수 있는 여건은 충분히 있으니까. 근데 생각은 정반대였어요. 재개발이 되면서 이건 완전히
영업 실적이 뚝뚝 막 눈에 보이게 떨어져요. 업체 3-4군데 갖고 있던 게 2달 만에 막 한 군데가 막 떨어져 나가는 거예요. 저 건물 부수고 있고. 거래가 안 돼요. 그렇다고 알량꼴량한 2주에 받겠다고 있었던 것도 아니고. 일단 여기서 좀 더 영업 활동하다가 안 되면 이사 갈 수밖에 없다. 지금 몇 명 남은 이유가 계속 빠져나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당장 영업이 안 되는 걸 뭔 수로 버틴 것도 한두 번이지. 주거 투쟁하시는 분의 집인데 여기에 있던 가구수가 주거 가구수가 따지면 한 80여, 한 100여 가구 된 동네였는데, 공장 빼고. 한때는 그 봄 되면 식사대회인가? 윷놀이도 하고 그런 것도 하고 하는 동네였는데, 그때만 해도 이웃끼리 상태가 좋았어요, 관계들이. 재개발된다 해서 땅값들이 서로 이제 좀 층화가 질 거 아니에요? 누구냐 빨리 팔면 좀 싸게 파는 거고. 이웃 간에도 상태가 나빠지고, 관계가. 부모가 자식들 간에 이제 돈에 대한 분쟁이 생기는 거지. 개발이 멈춘 후 신곡동은 죽은 마을이 되어버렸다. 시청이나 조합을 찾아가도 하는 말은 마찬가지였다. 시공사도 안 정했지, 시행사는 조합 부도나버렸지, 관할관청은 조합이 해체됐는데 누구하고 상대하란 말이니까 하는 것이지. 저희 또한 그게 제일 고민이에요. 어떻게 할 것인가. 하지만 개발과 상관없이 이 안에서의 삶은 계속되고 시간은 흐른다. 중삼동은 시공사인 삼성이 사업성을 이유로 철거만 한 채 공사를 중단했다. 2011년 공사가 전면적으로 중단된 이후 김명희 씨는 어떻게 싸워야 할지 고민이다. 지금은 할 수가 없는 상황이야. 누구를 정말 벽 보고 투쟁하는 그런 거 지금 뭐 어디나 마찬가지로 멈춰진 지역들이 지금 헌인이나 신곡이나 특별하게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그런 입장들이잖아요. 우리 같은 경우에 이렇게 다 싸그리 밀어버리고 없으니까 진짜 맨 땅에 헤딩하는 식이 돼버려갖고 해서 지금 정말 우리 총무랑 나랑은 지금 요즘에는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정말 고민에 빠졌어요. 어떤 투쟁들을 해보셨어요? 우리 공과 투쟁하면서 정말 안 해본 거 없이 다 해봤어요. 정말 아시바 올리면서 아시바도 타보고 포크레인도 타보고 그거로 해서 뭐 업무방해, 공무방해도 수없이 받아봤는데 그 용역들하고 부딪히면서 정말 못된 말 안 되는 말 정말 하면서 그거 정말 그게 정말 지옥 같더라고. 그랬었어요. 그때는 아침에 해 뜨는 게 싫었어. 지금은 현장에 싸우고 있는 우리 동지들이 더 부러울 정도야. 아무것도 할 수 없으니까 할 수 없는 게 더 지옥인 것 같아. 그래서 우리도 좀 이제 싸워봤으면 좋겠어. 별로 이렇게 넓은 땅도 아니구만. 그치? 가진 자들의 욕심은 한도 끝도 없어. 우리 같으면 없는 사람들이 이렇게 사놓고 빈 공터로 남겨두진 못하잖아요. 어떻게든 그러면 내가 못하면 팔아버리든가 뭘 하든가 해서 나 살 궁리를 먼저 할 텐데 이들은 있으니까 뭐 1, 2년
그냥 안 해도 상관없으니까. 뭐 경기 안 좋은데 지금 해보면 지네들이 손해기 때문에 안 하는 거겠죠. 그런 것들. 있는 자들의 행포야. 여기 언니 그 집 있던 자리에 한 번만 가서 서보실 수 있으시겠어요? 중간인데 멀어 우리 집. 묻지 않을 수 없다. 누구를 위한 개발이었는지. 그렇게 빨리 내쫓고 허물더니 이제는 왜 저렇게 버려두었는지. 이윤우조차 무조건적으로 빠르게 파괴해버리고 마는 개발. 끝없이 질주하다 급기야는 멈춰버려 재생되지 못하고 파괴된 채 버려진 땅. 그 땅 안에 여전히 사람이 살고 있다.